자원관리 능력 모듈형 유형 점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을 보겠습니다. 예산을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으로 구분한다고 할 때 다음 보기에서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구한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을 구하려면 구분을 할 수 있어야겠죠. 직접 비용은 뭐고 간접 비용은 뭐다. 일단 직접 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상품,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창출할 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그때 비용들, 이것을 직접 비용이라고 합니다. 직접 비용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인건비. 그다음에 재료비, 원료 및 장비비, 그다음에 임대료. 공간이 없으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대료도 포함이고요. 그다음에 출장비 또는 출장 교통비라고도 합니다. 출장 교통비. 그다음에 여행 및 잡비. 사실 이 여행이 출장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걸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 및 잡비도 있고요. 인건비, 재료비, 그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요 정도죠, 요 정도. 그죠? 요 정도. 근데 요게 이제 직접이고, 그다음에 간접이라는 것은 안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홍보비 또는 광고비. 광고, 홍보. 광고비가 있고, 그다음에 공과금. 공과금이 있고, 그다음에 관리비, 통신비. 그다음에 이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무비품비가 있어요. 사무비품비. 꼭 사무비품비는 간접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용어만 보면. 근데 간접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거 있죠? 여행 및 잡비. 이러면 꼭 직접 비용이 아닌 것 같은데 직접 비용이고요. 사무비품비는 뭔가 엄청나게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닌 거죠. 그렇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험료도 있네요. 보험료 등등등 더 있죠.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적어드렸으면 답은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직접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기역, 니은, 그다음에 미음, 비읍.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됐죠?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쓴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쓴 돈. 됐죠? 자, 그렇게 봐주시고 다음 2번 가보겠습니다. 물적 자원 관리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물품의 정리 및 보관 시 물품을 앞으로 계속 사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지 구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용할 거다. 그럼 좀 가까운 곳에. 사용하지 않을 거다. 또는 적게 사용할 거다. 그럼 조금 멀리, 안쪽에 이렇게 배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유사성의 원칙은 유사품을 같은 장소에 보관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보관한 물품을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하다. 일단은 유사성의 원칙은 일단 뒷부분은 맞는 말인데 유사품을 같은 장소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장소에 두려면 그거는 동일한 물품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사품 같은 경우는 같은 장소가 아니라 가까이 두는 겁니다. 가까이.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물품의 특성에 맞는 보관 장소를 선정해야 하므로 종이류와 유리 등은 그 재질의 차이로 인해 보관 장소의 차이를 두는 것 바람직하죠. 그 다음에 4번 물품의 정리 시 회전 대응 보관 원칙은 입출하에 빈도가 높은 품목은 출입구에 가까운 곳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물품의 무게와 부피에 따라서 보관 장소 달리 해야겠죠. 들어만 봐도 그런 거 같잖아요. 그죠? 무게가 무겁거나 부피가 큰 것은 별도로 취급하여 개별 물품에 훼손이 생기지 않게 보관을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 됐습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3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A기업이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A기업은 전자 가격 표시를 점포별로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다. 전자 가격 표시기는 과거 종이에서 표시했던 상품의 가격 등을 전자 종이에 같은
디지털 장치의 활용 표시하는 방식이다. 중앙 서버에서 상품 정보를 변경하면 무선 통신으로 통해 매장 내 전자 가격 표시기에 자동 반영된다. 기존 시스템의 경우 매주 평균 3,700개의 종이 가격표를 교체하는데 평균 31시간이 걸렸으나 전자가격 표시 도입 이후 가격 관련 업무는 표시되는 시간은 기존의 10분의 1 수준인 3.8시간으로 단축됐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세일 행사 직전에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출근하거나 전날 늦게 퇴근해 가격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전자가격 표시기를 도입한 이후 업무가 간소화되면서 정시 출퇴근도 수월해졌다는 반응이다. A기업은 전자가격 표시가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그레이드 버전을 확대 적용할 방안이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냥 흔히 이것과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키오스크죠. 키오스크. 그죠? 생산성 향상되겠죠? 가격 인상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새로운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은 가격 자체가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위험 감소, 시장 점유율 증가. 왜냐면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고용 인력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A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소비된 비용, 재료, 시설비, 직접 비용이죠. B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소비된 것 중 A를 제외한 보험료, 광고비, 통신비, 간접 비용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5번. 물적 관리, 자원 관리 과정 중 같은 단계의 특성끼리 연결된 것은 자, 1번 보십시다. 1번. 반복 작업 방지, 물품 활용의 편리성. 자, 이게 답이네요. 사용 물품과 보관 물품을 구분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연결된 게 없어요. 통일성의 원칙과 유사성의 원칙이 사실은 또 같은 단계로 묶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물품의 소재와 물품의 형상, 요게 또 엮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건 이 하나밖에 없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가볍게 넘어가고요. 다음 6번. 다음 사례에 나타난 A씨의 자원 낭비 요인은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A씨는 요즘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잠이 부족하다. 어젯밤에도 다음날 오전에 친구와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새벽까지 게임을 하느라 아침이 다 되어 잠이 들었다. 이런 거죠.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 젊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알람이 울려 잠시 눈을 떴지만 잠을 더 자야겠다는 생각에 알람을 끄고 다시 눈을 감았다. 결국 해가 중천을 뜨고 나서야 일어난 A씨는 잔뜩 화가 난 친구의 문자를 확인하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사실은 요거는 비계획적 행동이기도 하죠. 그죠? 계획적이지 않은 행동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그러네요. 근데 명확하게 보면은 편리성 추구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이렇게 계획성 없게 행동했어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비계획적인 행동도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늦잠을 잔 거예요. 늦잠을 안 잤으면 어떤 거예요?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늦잠을 잤기 때문에 일이 생긴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늦잠이 문제이기 때문에 늦잠은 편리성 추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다음 7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원과 자원 관리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자원 관리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은 필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한 가지 유형의 자원만 확보된다면 일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그 다음에 3번 한 가지 유형의 자원이 없으면 다른 유형의 자원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원 관리 능력의 하위 능력 4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산 또는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 물적, 인적. 근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나머지가 안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돈은 충분한데 시간이 부족하거나 안 되잖아요. 그죠? 자, 됐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인적 자원을 제외한 모든 자원은 제한적이다. 자, 인적 자원을 제외한 모든 자원은 제한적이다. 그럼 인적 자원은 제한적이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그죠? 또는 인적 자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한적이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여러모로 틀렸고 5번 자원이란 인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연계의 일부로 자연 자원만을 자원이라고 한다. 인공 자원도 있죠. 인공 자원. 맞죠?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 됐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예전에 저도 이제 제가 시험을 보러 들어갔는데 한번 시험 보면 자연 자원과 인공 자원 이걸 구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자원만을 자원이라고 하지 않고 인공 자원도 포함입니다. 다음 8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이 나타내는 시간 관리 기법. 요거는 어느 정도는 파악하셔야 돼요. 요건 이제 ADM입니다. ADM. ADM은 활동하는 내용을 화살표 위에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활동 간의 어떤 그런 전후 따져보는 거죠. 아, 이 활동 전과 이 활동 후 어떻게 되는구나. 이거 따지는 거고요. 이 ADM 화살표로 가는 거. 어로우입니다. 에로우.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다음 9번 가보시죠. 9번.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시간의 어원으로는 크로노스, 카이로스가 있다. 크로노스가 그냥 흘러가는 양으로 규정되는 계량적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내용으로 규정된 질적 시간이다. 진정한 승리자는 당연히 둘 다 잘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3번이죠.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관리. 즉 양으로 된 것을 질적으로 관리하라는 얘기죠. 즉 효과적으로 잘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가보죠. 물적 자원을 크게 자연 자원과 나왔네요. 자연 자원과 인공 자원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다음 보기에 물적 자원을 자연 자원과 인공 자원으로 바르게 구분한 것은 자연 자원은 가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기억, 석탄 자연이죠. 햇빛, 구리, 그다음에 철광석, 철도 아니고 철광석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나무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시옷, 이응. 네, 답은 4번이 되고요. 그 인공위성, 댐, 컴퓨터 등은 인공자원이죠. 인공자원 됐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다음 11번 가겠습니다. A사의 총무팀에서 근무 중인 비대리는 회사의 예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각 팀에서 지출한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비대리에게 요청한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비대리가 직접 비용을 처리한대요. 직접 비용은 이미 2번이나 제가 언급했으니까 바로 가보겠습니다. 영업팀 지난달에 출장 교통비 출장비라고도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영업팀 해당되고요. 다음 관리팀 신입사원의 컴퓨터 구입 이거는 장비비죠. 장비비 그죠? 컴퓨터 구입 맞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팀 자사 홍보용 광고죠. 홍보 광고 그렇죠? 요거는 간접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팀이 조금 헷갈릴 텐데 인사팀은 신입사원 교육으로 초청한 강사에게 지급된 금액 이 외부 인력에게 지급된 이 금액도 어찌 보면 인건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인건비는 직접 비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3개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2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시오. 배치의 유형에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무슨 배치는 작업량과 조업도, 여유 또는 부족 인원을 감안하여 소요 인원을 결정하여 배치하는 것. 양적 배치입니다. 양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면 땡땡 배치는 효과적인 인력 배치의 3가지 원칙 중 땡 주의에 따른 배치를 의미한다. 이 질적 배치가 적재적소주의예요. 됐죠? 양보단 질이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땡땡 배치는 팀원의 뭐와 흥미에 따라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적성 배치죠. 그래서 적성 배치는 적성 및 흥미에 따라 배치하는 것. 그래서 사실 이상적인 것은 질적 배치가 됩니다. 이 중에서는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가보겠습니다. 13번 A사원은 인적 자원의 효과적 활용에 대한 강연을 듣고 인맥을 활용했을 때 장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기억부터 리을 중 A사원이 잘못 메모한 내용으로 모두 몇 개인가? 인적 자원이란 그 다음에 중략 인맥 활용 시 장점
각종 정보와 정보의 소스 획득. 맞죠? 니은. 나 자신의 인간관계나 생활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그죠? 내가 얼마큼 사람들과 관계가 있고 하는지. 디귿. 자신의 인생에 탄력이 생긴다. 요거는 이제 그 개인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럴 수 있겠죠. 됐죠? 그 다음에 리을. 나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음. 참신한 아이디어 획득. 자, 요거는 사실은 규정된 내용이라기보다는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답은 1번. 다음 14번입니다. 다음 중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엄밀히 말하면 그 영역 구분 없이 등장해요. 정보나 기술 능력에서 등장하기도 하고 조직위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지문으로 의사소통 능력에서 등장할 수도 있고 자원관리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서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됐죠?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뭐 자기개발 능력이나 이런 데서도 등장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인간을 모방한 감각 기능과 지능이 탑재된 진보된 로봇이 다양한 수작업을 하고 이는 산업에 영향을 주어 근로 유형을 변경시킨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2번 신기술 등장과 기존 산업 간의 융합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작업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한다. 일자리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대기업 중심으로 그렇겠죠. 우선 영입 및 유지를 위한 데이터 기반 인적 자원 관리가 강화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영리 기반 공유 경제 플랫폼은 노동자의 고용 안전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안정성을 떨어뜨리겠죠. 됐죠? 왜냐면은 이 고용 자체가 그 실제로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근로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해요. 보완한다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왜 잘 안 될까요? 이익을 보는 쪽에서 자꾸 막고 있는 거예요. 못하게. 엄밀히 말하면.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런 소수들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5번. 기술 진보에 따른 새로운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능력 개발이 돼야 되겠죠. 됐죠? 자, 됐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음 15번. 다음 중 자원관리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필요한 자원의 종류 확인 일반적으로 시간, 예산, 물적, 인적 자원을 구분해서 파악하고요. 맞습니다. 2번 그 다음에 필요한 자원의 양 확인 보통은 필요한 자원의 종류와 양 확인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오지선다로 가기 위해서 구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자원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자원의 종류와 양 확인이 시간, 예산, 물적, 인적 자원을 구분하고 각각의 자원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이거예요. 맞죠? 됐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사실은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는 내용이고 3번은 이용 가능한 자원 수집 필요한 양보다 여유 있게 요것도 이제 가끔 보면은 필요한 양만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틀리는 거죠. 4번 자원 활용 계획 수립 활동에 투입되는 자원의 희소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자, 이 계획 수립은 희소성을 고려해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투입되는 자원들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거예요. 우선순위. 뭘 먼저 해야 되고. 그죠?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답은 일단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계획에 따른 수행, 계획대로 업무를 추진한다. 일단은 1번, 2번이 세트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용 가능한 자원 수집, 자원 활용 계획 수립, 계획에 따른 수행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일단은 이 4번에서는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희소성 기준이 아니라 우선순위, 투입되는 자원의 우선순위를 먼저 보셔야 된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예산 집행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부터 보시죠. 예산 집행 과정에서 관리 및 통제는 사업과 같은 큰 단위에서만 이게 문제죠. 필요하므로 직장인의 월급이나 용돈 등에는 필요하지 않다. 큰 단위가 아니라 작은 단위, 뭐 가계부, 그죠?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예산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세워놓았다면 실제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관리가 필요하죠. 관리는 계속 돼야 됩니다. 3번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산 사용을 얼마만큼 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수시로 정리해야 되죠. 3번이 답이고요. 4번
예산 사용 내역에서 계획된 지출보다 계획되지 않은 지출이 더 많은 경우 비교적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를 잘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 비교적이라는 표현이 상대적인다는 표현이에요. 상대적으로. 그죠? 만약에 어떤 것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계획된 지출이 커야 됩니다. 계획되지 않은 지출보다는 됐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프로젝트나 과제의 경우 가계부를 작성함으로써 효과적인 예산 집행. 자, 가계부는 이 프로젝트나 과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월급이나 용돈 등을 관리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용도를 쓸 때 가계부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다음은 시간 계획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행동을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시간은 무형의 자원으로 다른 자원과는 다른 관리 방식을 요하는 자원이다. 또한 가용한 모든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므로 시간을 계획한다는 것은 시간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에 대해 로타 자이베르트는 시간 계획을 기본 원칙으로 60대 40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원칙은 가용 시간의 60%를 계획하고 40%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 및 일의 중단 요인, 개인의 창의적 개발 시간으로 남겨준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시간을 계획할 때 60%의 시간은 기억에 할애하고 20%는 어디에 할애하고 마지막 20%는 어디에 할애한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60%는 계획된 것에 활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0%는 계획 외, 그 다음에 마지막 20%는 자발적 행동.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키워드처럼 계획, 계획 외 행동, 자발적 행동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8번. A 유통업체의 물류창고에서는 다량의 물품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기호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음 중 A 유통업체가 사용한 물품 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걸 뭐라고 하죠? 바코드라고 합니다. 바코드. 1번 문자나 숫자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흙과 백의 막대 모양 기호로 조합했다. 이게 이제 바코드에서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검은색 막대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검은색 사이에 있는 흰색도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됐죠?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데이터를 빠르게 입력할 수 있으며 컴퓨터가 판독하기 쉽죠. 보통 띡 하면 끝나잖아요. 3번 물품의 수명 기간 동안 무선으로 물품을 추적할 수 있다. 이 바코드는 무선이 아니에요. 무선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것은 RFID입니다. RFID.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렸고요. 4번 광학식 마크 판독 장치를 통해 띡 하고 판독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막대의 넓이와 수, 번호에 따라 물품을 구분할 수 있다. 됐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19번 가보겠습니다. 19번은 다음은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하는 과업 분석 방법 중 시나리오 분석법, 시퀀스 모형 분석법, 맥락 질문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시나리오 분석법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경험을 순차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사용자가 어떤 것을 보았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시나리오 분석법. 시퀀스 모형 분석법은 사용자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세부 과업들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기술하는 과업 분석법이다. 시퀀스 모형은 일반적인 과업 수행 과정을 추상하여 도형으로 표현했다. 도형으로 나와 있어요. 시나리오 분석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시나리오 분석법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경험을 순차적으로 쭉 나열하는 것이고 시퀀스 모형 분석법이라는 것은 실행해 나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기술하는 거예요. 과정 중심이다. 그다음에 시나리오는 경험을 순차적으로 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맥락 질문법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장소에 가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를 물어보는 인터뷰 방식이다. 됐습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시나리오 분석법은 단계별로 발생 가능한 행동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시나리오 분석법은 다양한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서비스의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준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것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1번, 2번에 등장했고 그 다음 3번 사용자가 하루 종일 또는 한 달 내내 어떤 일을 하는지 분석하는 직업 분석법은 시퀀스 모형 분석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과정 자체를 쭉 나열하는 것이고 도형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다음 4번 시퀀스 모형 분석법은 업무에 대한 계층적인 구조를 파악하여 점검하기 적절한 분석법이다. 이거는 시퀀스 모형 분석법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그렇죠? 계층적인 구조를 파악하여 점검하기 위한 적절한 분석법이 아닙니다. 시퀀스는 이거는 과업 수행 과정을 추상해서 도형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4번이 답이고요. 5번은 맥락 질문법은 맥락에 대한 중요성, 사용자의 조사와 협력관계, 사용자의 관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맞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20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할 때 효과적인 물적 자원 관리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물품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물품을 마구잡이식으로 보관하게 되면 필요한 물품을 찾기 어렵고 물건의 훼손이나 분실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물품을 구분하여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과정을 보시면 사용 물품과 보관 물품 구분,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네요. 반복 작업 방지, 물품 활용의 편리성, 이 두 가지가 묶인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적절한 기준에 따른 물품 분류, 동일성의 원칙, 유사성의 원칙, 물품 특성에 맞는 보관 장소 선정, 그래서 물품의 형상, 물품의 소재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묶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자, 1번에 물품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되죠. 계속 사용할 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두는 거고요. 아니면 멀리 두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물품의 특성을 고려해서 보관장소 선정해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다. 다음 3번 사용 물품과 달리 보관 물품은 엄격하게 분리해야 되죠. 구분해야 되죠. 왜냐하면 관리라는 것은 관리 안 하면 내가 뭘 놨는지를 모르고요. 그죠? 보관하는데 보관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보관 물품 또한. 그렇죠? 3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 특성이나 종류가 유사한 물품은 인접한 장소에 둬야 됩니다. 됐죠? 자, 이건 유사성의 원칙이죠. 자,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5번 유리 제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죠. 왜? 깨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됐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 능력 모듈형 문제 풀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